자, 오늘은 희곡의 뜻과 연극 표현에 대해서 알고 소설과의 차이점을 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토끼와 자라라는 그런 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토끼전은요, 작가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은 것인데 요거를 연극으로 각색을 하면서 어민희라는 사람이 각색을 한 글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희곡이 뭐냐? 희곡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뭐의 대본? 연극의 대본입니다. 우리 영화의 대본을 뭐라고 합니까? 시나리오라고 하죠.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대본입니다. 그런데 연극의 대본은 희곡이라고 합니다. 희극이 아니라 희곡이에요. 자, 두 번째,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자, 연극이니까 등장인물의 행동, 어떤 배우의 연기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연기자들이 등장인물들 사이에 뭐를 통해서 대화를 기본 수단으로 해서 표현하는 예술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다. 자, 그러면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죠. 일단 연극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신이 읽은 작품 가운데 공연하고 싶은 부분을 정합니다. 다 우리가 연극으로 올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줄거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대본, 즉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거라든지 어떤 말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대본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 갈등 관계를 뚜렷하게 드러내어 재미와 감동을 더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연극의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연극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공연, 이거는 공연이라는 건 무대에 올리는 거죠. 무대에 올릴 때는 일단 대본을 낭독을 해야 돼요. 즉 연기에 앞서서 실제로 배우들이 말하는 거 있죠. 대사를 낭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색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고치게 되죠. 자, 역할에 따라서 준비하면서 연출 공책을 만들어서 공연을 준비하는 것, 바로 연극 공연의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는데 맨 처음부터 연습하는 것이나 몸풀기 놀이를 해요. 뭐 발성 연습이라든지 어떤 대사를 할 때 필요한 몸 동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먼저 연습을 하죠. 그 다음에 장면에 따라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연습, 이거는 이제 상대방하고의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무대에 올렸을 때 틀리지 않게 공연을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와 연출진, 출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연출이니까 뭐 감독 같은 거, 뭐 아니면은 음악, 또 뭐 소품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공연할 때는 배우와 무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바로 볼 관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객은 재밌으면 박수도 치고 뭐 추임새도 뭐 놓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설과 희곡의 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과 희곡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인물 간의 갈등. 갈등은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다는 거. 그 해소 과정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 차이점은 표현 면에서 소설은 서술이라는 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술하는 거죠. 그 다음 묘사는 마치 그림을 그려 보이듯이 딱 눈에 그림과 같은 장면이 연상되게 하는 거. 묘사가 있고 또 대화가 있죠. 주고받는 말. 그러나 희곡은 주로 뭡니까? 대사가 중심이 된다는 거. 대사니까 독백도 있고 또 방백도 있고 또 대화가 있겠죠. 여기 대화라고 했는데 대사, 독백, 방백
방백 같은 거는 뭐 희곡보다는 시나리오에 많겠죠. 방백은 뭐냐? 방백은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상대방, 바로 연기를 하는 바로 상대방에게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 예를 들면 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을 말로 내보낼 때가 있죠. 그럴 때 머릿속에 생각이니까 상대방에게는 안 들리게 되죠. 그게 방백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소설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등장이 돼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곡은 무대가 한정되어 있죠. 거기에 몇백 명의 인물이 들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인물의 수가 제한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배경 동안 소설은 제약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배경에 제약이 없는데, 희곡은 역시 시간과 공간의 어떤 배경의 제약을 받게 되죠. 소설은 또 시제에 다양한 시제, 그러니까 뭐 과거 시제도 나오고 미래 시제까지 나올 순 없지만 뭐 미래를 상상할 수는 있겠죠. 희곡은 그런데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 왜? 바로 관객에게 그때그때 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희곡은 소설과 달리 뭐가 없냐면 서술자. 서술자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희곡은 없어요. 그러면 서술자가 없어서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는 소설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희곡은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성격을 어떻게 하느냐,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희곡의 갈등 정도에 따른, 이게 소설의 사건 전개가 아니죠. 희곡의 사건 전개를 살펴볼까요? 자, 요거 비슷하죠. 갈등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거. 요건 뭡니까? 발단 부분은 소설에서도 발단 부분이 있는데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것이 똑같죠. 전개 부분, 갈등이 시작되는 거 역시 같아요. 그러나 소설에서는 위기가 있는데 우리 희곡에서는 위기 부분이 빠지고 바로 절정 부분이 들어가고요. 갈등의 최고조, 이거는 똑같죠. 그런데 하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설에서는 절정 부분에서 갈등의 최고조도 보이지만 갈등 해결의 실마리 제시가 소설에서는 이 절정 부분에 나타나죠. 그런데 희곡에서는요, 바로 요 하강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해결 실마리의 제시가 하강 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가 차이점입니다. 대단어는 갈등의 해소, 우리가 소설에서는 결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희곡에서는 대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핵심 정리를 살펴볼까요? 자, 화면이 안 내려가서 핵심 정리는 다음 강의에 시작하겠습니다.